여러분은 지금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되는 진해 마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새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내가 듣는 라디오 진행자 박진숙이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자주 듣는 마을 라디오나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과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지난번 녹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었고요. 녹화 장소도 진해역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 옆에 TMO로 옮겼습니다. 저 멀리 용산 집무실 주인도 바뀌었잖아요. 가까운 우리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첫 소개드릴 라디오는 제가 처음 만난 마을 라디오 진해 마을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활동가 선아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선아 활동가의 따뜻하고 편안한 방송 진행과 신선한 방송 기획 그리고 분명한 자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진해 마을 라디오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선아님을 아실 것 같아요. 반가워하실 분들과 새로 알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선아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의 선아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아님, 진해 마을 라디오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활동가라는 거 불리니까 또 좀 낯선데요. 그럼 선아 활동가님 좀 괜찮으신가요? 네. 불러주시는 대로. 네. 진해 마을 라디오는 주민들이 모여 제작하고 운영하는 곳이라서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하기 위해선 PD, 작가, 편집도 하고 있고요. 또 제작된 프로그램을 서로 모니터링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제가 편성국장이 돼서 전체적인 운영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편성국장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작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스튜디오 장비 점검부터 이제 기획사가 올라오면은 방송 제작 스케줄을 정리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편성회의를 준비하고요. 회비만으로는 이 진해 마을 라디오가 제작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과 공모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충무지구 현장지원센터랑 진해역 관련된 일로 연락을 한다거나 게스트 요청이 있는 단체와 연락하기도 합니다. 네, 마을 라디오 프로그램이 제작되기 위해서 프로그램 녹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선아님 역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도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일은 프로그램 제작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해온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지금 듣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는 키워드 다수다랑 진해역 마지방이라는 두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요. 키워드 다수다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다름을 이해하는 많은 수다라는 뜻으로 삶에 녹아든 게스트들의 경험을 듣고 다양한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에서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분을 게스트로 모셔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사실 이 키워드 다수다를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지금 편성국장을 하고 있고 진해역 마지막도 하고 있는데 키워드 다수다를 잘 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이라서 좀 더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키워드 다수다는 제가 제일 처음에 방송을 한 키워드 책수다의 시즌2예요. 네. 키워드 책수다는 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소개해드린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섭식장애라든지 코다, 직장인, 그림책 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직업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진 역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통해서 하니까
저도 이제 책을 다 읽어야 되고 맞아요. 이 내용에서 또 어떤 거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이제 키워드 책 수단 초반에는 저 혼자 하다가 이제 후반에는 게스트랑 같이 했는데 또 게스트랑도 맞춰 관심 있는 책을 골라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상황적으로도 더 이어갈 수 없어서 시즌 1은 종료했고 네. 지금은 시즌 2로 키워드 다수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 없이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 책 수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통된 분야의 책을 골라도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 게스트로 모신 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게스트의 인생에 대해서는. 근데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책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책이 기반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책이 아닌 다른 그냥 인생 자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제 시즌 1과 시즌 2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영 마지방 같은 경우는 제작단 선생님과 즐겁게 수다를 떨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마지방은 대합실이란 뜻으로 저희 진해영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랑 되게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대합실에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이 진해영 마지막을 처음 할 때는 보통 제작단 선생님의 개인적인 방송이 많았어요. 1인 방송이 많았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혼자 진행을 한다거나 게스트랑 이제 모셔가지고 한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게스트의 경험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걸 하는 건 되게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게 있을 수 있지만 제작단으로서 좀 더 순수하게 즐길 수는 없다라는 느낌은 조금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 수다 떨면서 재밌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이것도 시즌2인데요. 시즌 1에서는 그냥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제 다 같이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를 어떤 주제로 선정할 것인지 또 각자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제가 취합해서 대본을 또 작성하고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제 선정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 다른 프로그램이랑 겹치게 되는 문제들도 있고 다른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고민이 있고 그 당시에 좀 한계를 느껴서 시즌 1은 종료했고 이번에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코너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가 각각 코너로 들어갔다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행성형 AI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커피값이 왜 올랐을까 이런 것처럼 소소한 궁금증 혹은 남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요즘에 이런 거 유행하던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저희 제작단 자체가 30대부터 80대까지 되게 다양한 세대가 있는데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요즘 MZ들, 소위 말하는 MZ라고 하죠. 이 30대들이 어떤 걸 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상에 뭐 AI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방송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제작을 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제 코너는 그러고 또 현순쌤이 맡고 있는 창원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곳저곳 행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행사들 갔다 오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사실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후기를 듣는 거는 또 어렵잖아요. 인터넷에 블로그에 글 몇 개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이야기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2부 네, 그렇게 차원 사랑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봉식 선생님이나 재진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진해에 사셔가지고 진해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아셔가지고 또 그런 거를 새롭게 소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각각의 코너별로 각자 이제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바뀌었죠. 그럼 선아님이 하고 있는 역할에서 역할을 좀 배분하면서 부담도 조금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부담도 내려온 제가 좀 대본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죠. 사실은 대본이 없다 보니까 각자 코너별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본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게 없어서 이야기가 이리 튀었다가 저리 튀기도 하고 사실 호흡이 안 맞아서 네, 조금 방송의 묘미죠.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네. 그래도 조금씩 호흡이 맞아가는 것 같고 또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것도 수다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하나의 맥락으로 쭉 흘러가는 수다는 잘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튀는 것 같다가도 잘 모아서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방송이 끝나잖아요. 네, 그게 매력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방송들을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듣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여러 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진해 마을 라디오는 공개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서 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진해 마을 라디오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가 몰라서 공개 방송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네. 다른 것도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저희처럼 막 2-3번 하는 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네,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쵸, 보통 네, 한 달 행사죠. 기본 이제 한 달에서 네. 2-3달까지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개 방송을 하면은 코너별로 들어가죠.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PD들이 1부를 책임지고 2부를 맡아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때는 그렇게 1부나 2부 PD를 맡아서 거기에서 주제나 대본, 이제 게스트 섭외 이런 거를 전반적인 거를 좀 중심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있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 당일에 그 공개 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가 리허설이라든지 장비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와서 장비 세팅하는 거랑 이런 거를 테스트 방송을 해보기도 하고요. 공개 방송 당일에는 카메라를 잡거나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사이에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제작된 사이에 다리 역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편성국장 역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진해 마을 라디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어서 편성국장으로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진해 마을 라디오라는 이름도 있고 편성국장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딱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시작했죠, 그렇죠? 네. 편성국장을. 네. 작년 12월 중후반 정말 이쯤 해가지고 네. 뽑혀서 저는 제가 뽑힐 줄 몰랐어요. 왜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진짜 올해 진해역 위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정말로 해결해야만 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성국장을 꿈도 안 꿨죠. 저보고 또 누구도 선아쌤이 편성국장이 돼도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말도 들었고 네 맞아요. 저는 감당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올라가서 매우 당황스러웠고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무 저를 좀 믿고 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단체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진에어 위탁 문제는 제일 많이 언급된 문제였죠. 편성회의 때마다 어떻게 할 거지 단체를 만들 때부터 이 위탁 문제를 두고 임의단체로 할 건지 협동조합을 할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도 있었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는데 이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위탁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다른 좋은 단체가 와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결과가 좋게 나든 안 좋게 나든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기간이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방송을 열심히 만들고 또 지내면서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또 그렇게 결론도 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꾸준히 저희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지역에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저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게스트로도 굉장히 진해 다양한 분들을 제작단 선생님이 모셔와서 또 이 진해 마을 라디오를 알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지역에서 진해 마을 라디오 있지 이러면서 조금씩 많이 인정해주는 느낌을 조금씩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까지도 열심히 달려야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약간 무거울 수 있으니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가벼운 이야기를. 가볍다기보다는 이런 힘든 과정에 오실지 몰랐을 테니 처음에 어떻게 진해 마을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나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정말 우연히 이 진해 마을 라디오 제작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을 라디오가 뭐지 싶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와가지고 그래도 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신청서를 썼죠. 저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썼는데 다행히 잘 뽑혀가지고 진해역에서 교육 듣고 지금은 제작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진해 중에서 제일 방문한 곳이 진해역일 정도로 정말 진해역을 많이 왔는데요. 제가 2022년에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제작 교육을 받고 그때 수료 방송으로 했던 게 제2회 공개 방송 복고 진해 근대 역사 속으로 라는 기억나시나요? 있고, 맞아요. 그때 근대 의상 입고 막 우리끼리 뽁짝뽁짝거리면서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에 꽃도 달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단체로 옷을 맞추고 뭐 프로그램 제작하기 위해서 섭외도 하고 막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제가 카메라를 잡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 그런 저희가 함께 만나고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때 저도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마스크에 이제 진마랑 스티커를 붙이고 카메라 잡은 그런 추억이 있죠. 그 당시 제가 백수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이 시네마을 라디오의 비중이 되게 커졌고 기존의 제 전공이나 제가 알고 있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아님은 전공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저는 심리 상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엔 청소년 센터나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다가 좀 소진이 와서 쉬고 있는 시간에 이 진해마을 라디오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저도 다른 분야에 도전하면서 좀 더 제 분야도 제가 하는 분야도 넓어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좀 꾸준히 해 오신 그런 바탕이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좀 익숙하고 편안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을 라디오 활동을 하면서 그 영역을 좀 넓혀 나간다는 거,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게 들립니다. 그럼 벌써 22년부터면 몇 년 활동했는데 그럼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 그런 한 장면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 뭐 어떤 거 얘기하면 연세적으로 생각나는 추억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질문을 보자마자 생각한 거는 저희 회식 때 장면이 생각이 나요. 진해역 앞에는 추어탕이 굉장히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회식을 종종 하는데요.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태가에서 회의하고 회의했는지 행사가 끝났는지 아마 그러고 식당에 갔는데요. 지금 1기, 2기, 3기 선생님 다 같이 모여서 한 5테이블 정도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의 기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요. 우리끼리 앉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즐겼던 일이 생각이 나요. 얘기하시니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편안하고 아름다운 장면일 것 같아요. 네. 사진으로 남기진 않으셨죠? 아, 네. 그때 사진을 남길까 좀 후회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공개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참여하다 보면은 사진이 어느새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거를 순수하게 즐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순수하고 즐겁다 이러면은 사진은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지킨 한 장면으로 남아있겠네요. 네, 마음속으로 담고 눈으로 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오래 갈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럼 이렇게 선아님이 활동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가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치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저는 사랑? 우정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흔한 말이지만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저희가. 또 많이 즐거웠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진해마을 라디오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단단해지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아니까 서로 어느 정도 배려하는 부분도 생겼고, 또 공개방송이라든지 정말 그 공개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하나 해놓으면 뿌듯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들만의 공유되는 게 있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지만 또 계속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동체가 정말 어렵구나를 많이 느꼈죠. 맞는 것 같아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그걸 잘 해결해가면서 저희가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각 개개인의 성장도 있고 공동체의 성장도 있고. 네,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게 공동체인데 이제는 그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공동체도 많이 약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을 라디오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이익이 들어가면은 또 공동체성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진해마을 라디오는 이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정이 가는? 맞아요. 그쵸. 진정성? 이런 게 저는 좀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시간에 가까워 오고 있어요. 저는 선아님의 구독 리스트에 있는 그 자주 듣는 혹은 소개하고 싶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뭘까 하는 궁금증도 지금 들거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라디오 세대가 아니라서 맞아요. 그렇죠. 저 요즘엔 TV도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듣고 왠지 공동체 마을 라디오에 대해서 마을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걸 말해야 될지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억지로 막 다른 걸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가 자주 듣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종종 듣는데요. 거기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되게 좋아해요. 네, 요즘사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나답게 살아가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간호사 등등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다양한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즘에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직업이다 이런 말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뭐 엔잡러, 부캐,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걸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고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랑 팟캐스트 되게 다양한 매체에서 있는데요. 여기서 두 분이 운영하시는데 두 분이 정말 진심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면은 그 편집이라든지 디자인 요소나 노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톡톡 튀면서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걸 쓰셔가지고 소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또 이제 인터뷰 방송이 많은데 인터뷰도 되게 진심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들의 정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한 질문이나 이런 걸 해서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정말 듣고 싶은 방송인데요. 그런데 또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기 위해서는 저도 게스트를 잘 소개하는 진실성을 좀 담아야 되겠고 또 보기에 즐겁게 듣기에 즐겁게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이 방송 정말 담고 싶어요. 정말 좋거든요. 인터뷰 방송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앞으로 방송을 만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디 취향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취향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을까요? 지네마을 라디오가 2021년 9월 12일에 개국해서 올해 9월이면 벌써 4주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네마을 라디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랑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심과 응원이요? 네.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네, 제작단으로서 저도 선아님의 활동을 응원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송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 선아님의 여러 톡톡 튀는 기획력 혹은 방송 진행 좀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은 제가 처음 만난 마을 라디오인 진해 마을 라디오
진해 FM과 선화 활동가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진해역에서 2021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작단들이 회비를 통해 자체 운영해오고 있고요. 만 4년 가까이 성실히 공간을 관리하고 방송을 고정적으로 업로드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현재는 진해역 보수정비 공사로 5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임시 거처인 TM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방송을 제작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선화 활동가는 2022년부터 제작단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선화 활동가가 참여하고 또 제작해온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책수다와 다수다, 진해역 마지방, 그리고 공개방송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양한 연령층의 제작단들과 함께 방송해오면서 같이 성장해오고 있다는 말이 저에게도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 라디오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과 우정이라는 선화 활동가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화 활동가는 진해 마을 라디오 편성 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진해 마을 라디오가 당면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2조와 진해조와 40회 방송 편성 팀장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첫 마을 라디오이자 항상 사랑하고 응원하는 진해 마을 라디오, 그리고 여러 제작단을 비롯한 선화 활동가가 전하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10월 이후에도 힘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는 우리 지역, 우리 이웃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듣는 라디오 진행자 박진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